スレッタ・マーキュリー、俺と結婚してくれ。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수상의 마녀의 등장 기체인 구엘의 딜란자입니다. 본편 등장 기체를 기준으로 하면 건담 에어리얼과 함께 가장 먼저 발매된 건프라이자 묵직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꽤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애니메이션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박살이나 버리면서 건프라가 발매되기도 전에 부서진 비운의 기체가 되었죠. 게다가 파일럿인 구엘의 후계기가 곧바로 등장해버리는 바람에 여러모로 참 안타까운 기체가 되었는데요. 또 한편 파일럿인 구엘 제타크는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기 전 공개된 정보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단순 무식 열혈 캐릭터인 것처럼 소개가 됐었는데 회가 거듭할수록 여러가지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가 좀 재수없긴 해도 어쩐지 싫지는 않은 캐릭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4화까지 공개된 수성의 마녀의 등장인물 구엘 제타크를 중심으로 현재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스티카시아 기술 전문 학교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해보고 하이그레이드로 발매된 건프라 구엘의 딜란자를 만들어보면서 딜란자라는 기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구엘의 딜란자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구엘이라는 캐릭터의 설정부터 봅시다. 구엘은 아스티카시아 기술 전문 학원 파일럿과 3학년으로 모빌슈트 개발사이자 베네리트 그룹의 3대 기업 중 하나인 제타크 헤비머시너리의 CEO 빔 제타크의 아들입니다. 참고로 프롤로그에 나왔던 제타크사의 썬데 CEO가 빔 제타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집안은 부를 세습하고 있는 재벌 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구엘에게는 라우더 닐이라는 이름의 배다른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라우더가 구엘을 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아무튼 이 두 명은 둘 다 3학년으로 학년은 같죠. 이 둘이 형제관계라는 것을 대중에게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우더가 제타크라는 성을 사용하지 않고 닐이라는 성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중세 판타지에서 서자에게는 가문의 이름을 물려주지 않는 귀족 가문을 보는 듯한데요. 여기에서 제타크 가문이 혈통과 권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집안의 적장자인 구엘은 작품 초입에 홀더의 칭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홀더는 델링의 딸인 미오리네와 약혼 권리가 걸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엘의 아버지 빔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구엘을 자신의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 이 교내 결투 시스템을 비롯한 아스티카시아 전문학교의 여러 규칙에서 이 학교가 베네리트 그룹의 축소판으로 기업 간의 서열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작품에서는 계속해서 학생들의 학적 번호가 나오는데요. 주인공인 슬레타의 학적 번호는 LP041이고 구엘은 KP001, 미오리네는 LS001, 니카는 LM236, 그리고 추추는 MP039죠. 이 학적 번호는 랜덤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룰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알파벳은 학년입니다. K가 3학년, L이 2학년, M은 1학년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전공으로 파일럿과는 P, 기계과는 M, 경영전략과는 S가 붙죠. 자, 그리고 문제는 그 뒤에 붙은 이 숫자입니다. 이 학교는 베네리트 그룹에 소속된 기업에서 추천을 받아야만 입학할 수 있는데요. 학적 번호의 숫자는 학생을 추천해준 기업의 순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년 같은 과를 기준으로 학적 번호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큰 뒷배를 가진 학생이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평등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시스템인 거죠. 또 베네리트 그룹에서 큰 권력을 가진 3대 계열사의 인물이 모두 3학년 파일럿과에 있는데도 그 중에서 구엘이 학적 번호 00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아무튼 이 시점에 제타크사가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내 결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이 학교에 있는 교내 결투는 중세시대 유럽에 있었던 결투 재판과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증인을 두고 공개적으로 결투를 벌여 승자의 의견이 옳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비슷하죠. 자, 중세 유럽의 결투 재판은 지금 보면 강한 자가 무조건 이기는 야만적인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신께서 옳은 자에게 승리를 내린다는 종교적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스티카시아의 결투는 종교적인 행위와는 전혀 동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결투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勝敗はモビルスーツの性能のみで決まらず操縦者の技のみで決まらずただ結果のみが真実 마치 신명론이나 운명론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나 제가 이 결투 시스템을 보고 가장 깊게 생각해본 것은 절대 권력자인 델링 렘블랑이 이 결투 시스템을 만든 목적입니다. 일단 이 결투에서 홀더가 되면 델링의 딸인 미오리네와 약혼할 권리가 생기죠.
그런데 이건 잘 생각해보면 단지 미오리네와 결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닌 베네리트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미끼로 각 회사가 좋은 인재를 학교에 보내고 좋은 모빌 슈츠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델링의 전략으로 읽힙니다. 게다가 이 홀더를 뽑는 방식도 좀 이상합니다. 1화에 나온 구엘의 전적을 보면 26전 26승 0무 0패로 슬레타랑 붙기 전에는 전승 행진 중이었던 출중한 파일럿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후에 취소됐다가 재대결을 하긴 했지만 1화에서 단 한 번의 패배로 구엘은 홀더의 칭호를 빼앗기게 되었죠. 자, 기한을 정해놓고 승점을 번다거나 토너먼트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승만으로 언제든 홀더가 바뀌게 되는 이 결투 시스템은 델링이 이 결투를 자위로 종료시키거나 혹은 델링이 죽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단 한 번의 승패로 홀더가 결정되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한 승부 조작을 하기도 쉽죠. 그러니까 이 결투는 올해에는 1대 홀더가 나오고 다음에는 2대 홀더를 배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의 성취욕을 자극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특전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교내에서 벌어지는 각 회사 간의 모의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시스템인 거죠. 또 네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파일럿과 학생들은 모빌 슈츠를 각자 기업에서 받아 쓰는 것뿐 아니라 정비와 감적을 담당할 동료도 알아서 찾아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업의 백업을 많이 받은 학생이 결투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아스티카시아의 결투는 자본의 우위를 이용해 보이지 않는 사회계급을 구성하고 아무 이유 없이 어시안을 탄압하는 수성의 마녀의 세계관의 축소판 그 자체이며 마치 신께서 오른 자에게 승리를 내린다 믿었던 중세의 결투 재판 같은 이 불합리한 시스템을 이용해 미래의 베네리트 그룹의 사원이 될 인재들이 저울이 맞지 않는 사회구조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사상교육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구엘 제타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구엘은 26번의 결투에서 전승으로 홀더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인물로 공식 홈페이지의 인물 설정처럼 파일럿으로서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있었죠. 1화에서는 파커라는 학생이 조종하는 카펠쿠라는 모빌 슈츠를 상대로 손쉽게 승리를 따내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엘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제타크사를 물려받아서 미래의 베네리트 그룹의 중형이 된다는 가문의 목표와 동시에 파일럿으로서 실력을 인정받아 도미니코스 부대에 들어가겠다는 개인적인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화에서 자신을 믿지 않고 다릴바르데에 AI 자동 전투 기능을 심어놓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설령 자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신의 모빌 슈트 조종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만은 참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신규 기체를 타고 전투에 나가는 구엘을 보고 다른 학생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ジェターク寮が本気出したら勝てっこないよ 학생들은 구엘의 조종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깔려있는 제타크사의 권력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3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엘이 슬레타에게 느닷없이 내지른 청혼은 結婚してくれ 아무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자신의 조종 능력을 가문이나 배경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순수하게 칭찬해준 슬레타에게 とっても強かった 구엘이 본능적으로 한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이후에 구엘과 슬레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3화에서 이미 아버지와 충돌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구엘의 모습과 구엘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의 괴리가 점차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수성의 마녀가 마치 건담의 근본이 되는 작품들과 같이 초반에는 어른들의 계획에 도구처럼 사용되고 있는 아이들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슬레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프로스페라와 미오리네를 교내 결투의 떡밥으로 쓰고 있는 델링의 관계처럼 구엘을 가문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빔 제타크와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는 구엘의 관계 또한 이 작품의 서사에서 점차 더 중요한 내용으로 발전하게 될 것 같네요. 게다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 건담 애니메이션에서 등장인물들 간의 애정관계는 거의 빠짐없이 등장했던 요소였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점차 내면의 갈등이 심화될 듯한 구엘의 캐릭터 설정과 초반부터 오락가락하면서 슬레타를 어쩌고 싶은 건지 지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 이 구엘이 아스티카시아 남캐 3인방 중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하고 입체적인 캐릭터가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딜란자를 살펴봅시다. 건프라로 발매된 딜란자는 아직 9회 전용기 뿐이지만 청록색으로 사출되어 일반기와 누군가의 전용기 중 선택 조립이 가능한 제품이 다음 달 출시 예정이고 시위 진압에 사용되고 있는 딜란자 소울이 등장하면서 이 기체가 이미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9회 전용기와 초록색 일반기의 이미지만 공개됐을 때는 딜란자가 야크트 도가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었는데 딜란자 소울의 이미지를 보니까 야크트 도가보다는 유니콘
유니콘 건담 버전의 구스타프카를 닮아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변화되었고 딜란자와 구스타프칼은 디자이너도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디자인에 유사점이 꽤 많아서 딜란자를 디자인한 교부이페이가 구스타프칼을 레퍼런스 삼아서 디자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딜란자는 제타크사의 양산형 모빌 셔츠로 중장갑을 두른 중형 모빌 셔츠 본체에 여러가지 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범용성이 높은 기체입니다. 내장형 무기로 흉부 빔발칸을 갖추고 있고 원거리 무기로 빔라이플을, 근거리 무기로 빔토치를 기본 무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글로된 설정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봤을 때 호버 기동이 가능한 것 같네요. 그리고 구엘이 사용하는 딜란자는 이 일반형 딜란자에 커스텀이 들어간 기체인데요. 성능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외형에서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건 역시 이 뿔입니다. 뿔을 부수면 이기는 결투에서 이렇게 크고 거추장스러운 뿔을 달고 싸운다는 건 나는 이딴 걸 달고도 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구엘 전용기의 백팩에는 날개인지 뿔인지 모르겠는 구조물이 달려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에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았고 설정상에도 별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아마 등에 달아놓은 이것도 그냥 장식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달려있는 실드도 일반기와 다르게 생겼습니다. 피라미드 모양의 스파이크 부분은 공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중앙에는 덕트처럼 생긴 게 달려있는데 이 부분의 기능은 불명입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구엘 전용 딜란자의 가장 돋보였던 무기는 역시 이 빔 파르티잔입니다. 긴 장대 끝에 빔토치가 달려있는 듯한 모양인데 빔을 활성화시키면 빔토치와는 다르게 빔 칼날이 세 갈래로 뻗어나오는 무기로 근거리 무기이긴 하지만 공격 반경이 매우 크기 때문에 1대1로 뿔만 자르면 이기는 결투에서 사용하기 안성맞춤인 무기 같습니다. 아무튼 슬래타와의 재결투에서 구엘이 타고 나왔던 다릴 바르데를 빔제타크가 회수해갔기 때문에 구엘의 딜란자가 애니메이션에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마도 작품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면 구엘의 주력기는 다릴 바르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딜란자라는 기체는 구엘의 전용기보다는 이후에 양산기의 모습으로 더 자주 등장하게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건프라를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이그레이드 구엘의 딜란자는 건담 에어리얼과 함께 수상의 마제 본편 등장 기체 중에 가장 먼저 발매된 제품입니다. 건담 베이스 기준 가격은 19,200원으로 프롤로그 등장 기체인 건담 르브리스, 백이루 배우와 같은 가격이고 에어리얼보다는 조금 비싼데 이건 딜란자가 비싼 게 아니라 에어리얼이 너무 싼 거죠. 자, 아무튼 제 기억에 남아있는 딜란자의 모습은 이쪽이 더 선명하긴 한데 박스 아트에는 빔 파르티잔을 들고 있는 딜란자의 모습이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바로 런너를 봅시다. 먼저 자주색으로 사출된 런너에는 공개된 딜란자 바리에이션 기체 모두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주색 런너에는 구엘 전용기에만 사용되는 부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뿔과 백스커트, 어깨에 스파이크 실드와 빔 파르티잔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신 건프라답게 미리미리 바리에이션 제품을 염두에 둔 런너 구성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또 회색 런너는 프레임과 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릎 관절 부품 등에서 이번에도 역시 C형 관절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스템 사출된 런너에서는 백팩에 끼우는 날개 모양 장식 부품과 뿔에 끼우는 깃장식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딜란자 제품에는 이 부품들은 들어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메인 카메라는 노란색으로 사출되어 있고 뿔 장식은 흰색 사출인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실감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빔 이펙트 파츠는 빔 파르티잔용 부품과 빔토치용 부품이 큰 사이즈의 런너 하나에 모여 있는데요. 이것도 시스템 사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딜란자에는 빔토치용 부품만 포함되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스티커는 호일실 한 장이 들어있는데요. 메인 카메라와 빔라이플 조준경에 붙여줄 수 있는 단촐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머리 부분을 보면 일단 크고 아름다운 뿔 장식이 단연 돋보입니다. 메인 카메라 부분은 노란 쪽이 카메라 같은데 스티커는 그 아래쪽에 붙여주게 되어 있네요. 몸통 부분은 육중한 덩치에 어울리는 큰 덩어리로 나와 있는데요. 앞쪽에는 빈발칸이 달려있고 백팩에는 날개 모양의 장식과 중앙에 버니어가 달려있습니다. 허리 부분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상체를 앞쪽으로 숙일 수도 있고 어깨 관절도 앞쪽으로 뽑아낼 수 있네요. 팔 부분은 둔해 보이는 모양인데 생각보다 가동성이 좋습니다. 또 어깨 구조가 독특해서 꽤 다채로운 가동을 보여주는데요. 실드를 끼워줄 수 있는 어깨 끝부분이 회전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실드용 조인트 파츠를 끼워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대한 스파이크 실드를 전후좌우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또 이 실드 안쪽에 무기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빔라이플과 빔토치를 여기에 끼워둘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골반입니다. 프론트 스커트는 일반적인 건프라처럼 가동해줄 수 있고요. 나비 모양의 백스커트는 양 날개를 접듯이 가동할 수 있고 백스커트 전체를 뒤로 들어올릴 수도 있네요.
다리 부분은 좀 독특한 디자인인데요. 전반적으로 두꺼운데 발이 작아서 일자로 떨어지는 코끼리 다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골반부에 사이드 스커트가 없는 대신 허벅지 장갑이 위쪽까지 커버하는 디자인이고요. 팔과 마찬가지로 둔해 보이는 외형에 비해서 무릎 관절의 가동성도 아주 훌륭하네요. 그리고 종아리 부품 아래 공간에 비해 발이 작아서 그런지 발목의 가동성도 크게 활용해줄 수 있고요. 덩치에 비해 발이 작아 보이긴 하지만 접지력에는 문제가 별로 없어서 잘 서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무기를 봅시다. 빔터치는 손잡이 부분에 빔 파츠를 끼워주게 되어 있는데 익숙한 빔사벨의 모양과 다른 디자인이긴 하지만 저는 신선해서 마음에 드네요. 반면 빔 라이플은 애초에 단순한 디자인인데다가 몰드 디테일도 빈약해 보여서 딜란자의 육중한 덩치에 잘 어울리는 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덩치로만 보면 얘는 빔 바주카 정도는 들고 다녀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기인 빔 파르티자는 대형 근접병기라는 것도 마음에 들고 모양도 꽤 멋진데 아주 잘 보이는 위치에 골다공증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빼면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이 구멍이 정말 거슬리네요. 자,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육중해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동성이 아주 훌륭한 수준이고 큰 사이즈의 근접 무기가 들어있어서 꽤 멋진 포징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베이스가 될 소체가 문제없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전개될 바리에이션 기체의 건프라들도 좋은 퀄리티로 나올 것이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4화에 나왔던 실전 느낌의 바리에이션 기인 딜란자 소울의 건프라가 꼭 발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상의 마녀 본편이 4화까지 공개된 시점에 등장인물 구엘 제타크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와 작품에서 엿볼 수 있었던 아스티카시아의 설정, 그리고 구엘의 딜란자 건프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엘은 초반에는 좀 재수없어 보이긴 했는데 또 그리 싫지는 않은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행보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12월에 발매되는 구엘의 후속기체인 다릴바르데의 건프라도 얼른 만들어보고 싶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주에도 재미있는 건프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